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걷기가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걷기를 머리로 공부하지 않았고 직접 발로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풀과 나무, 곤충, 새 등을 관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유달리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6살, 7살 때부터 바닷가와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제 고향 백령도의 바다와 모래와 햇살을 기억합니다. 논길, 밭길, 산길 등 시골의 모든 길을 기억합니다. 도시로 나와서는 학창시절 오랜 세월을 보냈던 인천의 많은 큰 길과 골목길, 시장길을 기억합니다. 봄꽃이 설레게 피었던 공원들, 아름다운 단풍이 붉게 타던 산길을 추억합니다. 저는 걷기 영상을 내보낸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걷기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오늘은 걷기에 관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걷는 존재라는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고 저자는 애나벨 스트리치입니다. 제목만 보면 엄청 딱딱하고 철학적인 책 같지만 의외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 아기자기한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걷기에 대한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책의 내용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작가가 마치 내 속마음을 훔쳐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을 미리 누가 써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느끼고 리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가는 걷기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치이고 너무 망가져서 힘이 하나도 없고 우울할 때 무작정 걸으면 걷기의 놀라운 힘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말해줍니다.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당뇨, 심장병, 암, 혈압, 체중, 우울과 불안 완화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걷기는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다고 하죠. 걷기에는 수백 가지 방법,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걷기 관련 영상에서 늘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절대 러닝머신에서 오래 걷지 마라.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오래 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안 좋다고 저는 말합니다. 걷기는 즐겁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한 말이죠. 무작정 나서 보자는 말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뭘 하고 싶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 들면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행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어딘가를 걷고 싶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요. 스페인의 순례길, 제주도의 올레길, 각 지방마다 있는 둘레길, 우리 동네 어기 애매한 길, 이름 모를 숲속의 오솔길, 이처럼 여러 장소이지만 걸어 다니기를 많이 원하니 어쩌면 우리는 걷기를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기도 했지만 은퇴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정년까지 오래 다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고 평생 해온 일을 빨리 은퇴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빨리 은퇴한 탓에 진정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다면 70세 이상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언젠가 가고 싶은 그 오솔길, 순례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행복, 그것도 지금 현재의 행복을 분에 넘치게 찾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걸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업무 효율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것도 정말 의외의 효과입니다. 가족과 같이 걷는다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진정한 행복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책 걷는 존재는 걷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걷기의 효능은 말할 것도 없고 걷기 위한 준비물, 걷기의 요령, 걷기와 숨쉬는 방법, 걷기와 정신건강, 걷기와 업무 효율, 걷기와 자연, 걷기와 육아 등 여러가지 주제별로 거의 빠짐이 없습니다. 걷기 위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걸으려면 중요합니다. 저도 옷, 모자, 장갑, 신발, 물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기에다가 지도도 언급하고 있고 방수가 되는 옷과 신발의 검사, 세탁 및 관리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좋은 신발 고르는 법과 함께 물집 방지 패드, 물티슈, 휴지, 진통제, 스케치북, 연필, 쌍안경, 물병, 자외선 차단제, 견과류, 우산, 커피컵, 해충 기피제 등을 담은 가방을 따로 마련해 두면 언제든지 가방만 메고 나가면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게다가 각 주제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근거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책이나 논문 자료를 인용한 덕분에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저에게는 다소 딱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감성적인 사람은 근거 자료 인용 부분에서는 다소 지루한 느낌이 있었지만 독자에 따라서는 분석적이고 근거 자료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소개하는 말 이후에 52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별로 제목과 짧게 소개하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 제목을 너무 잘 달아놔서 목차만으로 내용을 읽지 않아도 사실 내용을 다 읽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장의 제목에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걷기 매니아라면 이 책을 한 번쯤은 사거나 빌려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걷는 존재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추운 날에 걷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걷자는 얘기인데 추운 날 걷는 것이 우리의 심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영감, 아이디어를 불러오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 저도 바른 자세로 걸으십시오라고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이 바른 자세냐고 묻는 환자들에게 그냥 걷고 또 걷다 보면 저절로 좋은 자세가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 걷는 존재의 저자는 발가락과 발바닥, 목과 척추, 팔의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걷고 웃고 인사하고 반복하기.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인사하고 그것이 행복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걷기. 아플 때도 빨리 못 걸을 때도 천천히라도 걸으면 심신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호흡하며 걷기. 걸으면서 바른 호흡을 시도해 보라는 얘기고요. 진흙 속에서 걷기. 흙에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유익한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흙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증진되고 좋은 미생물이 몸에 깃든다고 합니다. 단 12분의 짧은 걷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래 걷지 못할 때도 잠깐이라도 걸으라는 얘기고요. 단 12분만 걸어도 건강에 극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걷기. 스치듯 흐르는 넓은 시야가 우리를 훨씬 편안하고 차분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 걷기. 우리 몸을 단단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영감으로 가득 차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공해가 많을 때는 공해 물질을 바람 부는 날은 싹 씻어주기 때문에 상쾌하다고 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안에 걷기. 아침에 걷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고요. 하루에 한 번만 걷는다면 아침에 걸으라고 말합니다. 도시의 냄새를 맡으며 걷기. 거리마다 도시마다 특색 있는 냄새가 있다는 말을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냄새, 디젤 버스 냄새, 오래된 옷, 소나무, 페인트, 세제, 미용실, 커피, 빵, 생선, 피자 냄새 등을 말합니다. 비 내리는 날 걷기.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봄비 촉촉히 내리는 날 걷는 것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 걷는 것도 다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뭔가 자연과 일체가 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춤추기, 춤추며 걷기.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작가는 이것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귀 기울이면서 걷기. 자연의 소리는 여러모로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새 소리 이런 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걷기. 내 인생의 열망은 탁 트인 야외에서 보내는 혼자만의 산책이다 라는 글을 작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 혼자 걷는 동안 느끼는 고독은 활기를 되찾아주고 치유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일부러 찾아서 즐기고 이겨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걷기. 쓰레기를 줍는 것은 하기 전에는 가식적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자원봉사가 생각보다 큰 치유 효과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를 따라 걷기. 좌절하고 한멸을 느끼는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743km를 걷고 행복을 되찾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은 많은 사람을 평온하게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기. 반려견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걸을 때는 더 좋죠.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었던 분이 반려견과 함께 걸으면서 회복된 경험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나무 사이를 느긋하게 걷기. 너무 좋죠. 기억력을 향상하는 걷기.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우리는 걸을 때 기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만의 선을 따라 호기심 키우며 걷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따라 지도에 점으로 연결시키고 그 선을 따라서 관심사를 따라서 걸어보는 것이죠. 고요 속에서 걷기. 소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면이 많다고 합니다. 고요함이 우리를 힐링시킨다고 하면서 작가는 정말 적막한 곳을 걸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걷기.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에서 걷기가 몸과 마음에 의외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이 지도를 보면서 걷기.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고 공간 감각이 키워지면서 이 능력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걷기.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걷기, 즉 어디를 내가 가야지, 이런 걷기는 건강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햇살 아래서 걷기. 심장병, 고혈압, 골다공증, 각종 암, 우울증, 치매, 여러가지 면역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죠. 노래를 부르며 걷기. 제가 가끔 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해소,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들고 소풍길 걷기. 저자는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싸서 들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걸으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풍을 간다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 걷기. 현대인은 신발을 신으면서 발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을 직접 디디면 촉감의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가 더 많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음이온을 마시며 걷기.
폭포수 옆과 숲에 음이온이 많다고 합니다. 음이온은 행복, 인지능력, 수명을 증진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만병통치죠. 바닷가를 따라 걷기. 바다는 우리에게 영감과 전율과 위로, 치료를 준다고 합니다. 과거에 바다 치유가 유행해서 바다로 치료 여행을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걷기. 수영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물속에서 걷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력, 균형 감각,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걷기. 여행 가서 휴대전화로 찍어버리면 장면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장면을 그리면 평생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추억을 가지려면 그림을 그리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관찰력을 키워주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뇌를 젊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름달 아래서 걷기. 바다에 부서지는 달빛을 보며 해변을 걸으면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이로운 광경을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꼭 못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유목민처럼 걷기. 아프가니스탄 유목민의 걷기에서 걷기와 호흡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걷기. 배낭을 메고 걸으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고 걷고 또 걸을 수 있으며 우리는 걸으면서 독립성, 자율성을 느낍니다. 맨몸으로 걷는 것보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지고 걸으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채집하며 걷기. 이런저런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하면서 걸으면 더 자연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각종 식물과 블랙베리, 트러플버섯, 그리고 수십 종의 식용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책에 아주 큰 재미가 되고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경사진 언덕을 따라 걷기. 언덕에서 느끼는 그 황홀함이 긴 오르막을 꾸준한 리듬으로 오르는 움직임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일반적인 운동에서 얻을 수 없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걷기. 후각은 우리의 오감 중에 매우 중요한 감각이며 시상을 거치지 않고 대뇌 피질에 바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후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면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좋은 향기는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순례자처럼 걷기. 순례자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며 이 영적인 경험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고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도 없애주고요. 길을 잃고 헤매며 걷기. 처음 가는 길을 무작정 가보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부러 길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두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서 우리 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식사 후에 걷기. 밥 먹고 운동하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책에서는 밥 먹고 움직였더니 오히려 소화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당뇨에 좋고 식후 운동은 활기를 주어서 책을 더 잘 읽게 한다고 합니다. 모두 모여서 함께 걷기. 함께 걸으면 대화를 하고 우정이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여럿이 걸으면 더 운동 효과가 좋다고도 하죠. 경외로운 자연을 찾아 걷기. 경외감이란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덜 조급해하게 되고 더 높은 분석 능력을 가지며 더 잘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에도 좋겠죠. 일하면서 걷기. 트레드밀 데스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러닝머신 위에 책상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사물을 본다는 개념인데 능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걸으면서 진료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몸이 아파서 민감한 환자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마음만 갖고 있겠습니다. 밤길 걷기. 깜깜한 밤과 은하수를 말하며 완전한 어둠이 주는 건강상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익이 뭐냐고요? 우울증, 불면증, 비만, 면역력, 심장병 등을 예방해 준다는 것이죠. 만병통치죠. 점프, 뼈를 튼튼하게 하며 걷기. 젊은 사람들은 뛰거나 점프하면 좋고, 나이 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걸으라고 합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공복에 걷기. 공복에 걷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있고 당뇨에도 더 좋다. 뒤로 걷기. 저자는 뒤로 걷기가 균형이나 근육 건강에 더 좋고 뇌를 더 유연성 있게 건강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만은 완전 반대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뒤로 넘어지면 거의 척추 골절입니다. 앞으로만 걸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뒤로 걷기는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을 위한 상록수습 걷기. 걷기는 불면증에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숲속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과 더불어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상하며 걷기. 명상은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번아웃, 이해심,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걸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프랙터를 찾으며 관찰하며 걷기라는 말인데요. 프랙터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반복적인 패턴을 말합니다. 걷고 지나가면서 저 건물은 어떤 도형을 닮았다든지, 나뭇잎이 어떤 패턴을 닮았다든지, 구름이 너무 몽골몽골하다든지 그런 것을 관찰한다는 것이죠. 제가 늘 풀과 나무, 꽃과 구름을 보면서 자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걷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다 훑어보았습니다. 마치는 말에서 이 책은 걷기에 바치는 러브레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걷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의 원천이며 아이디어와 능률을 샘솟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나가서 걸어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지금은 걷기에 너무 좋은 봄의 초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 중부권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정말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걷는 시간이 너무 설레며 기다려지고 걸을 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무작정 간단한 준비물만 가지고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짧은 거리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걷는 존재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털보회사였습니다.